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단호했던 전남친과 재회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사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례는 사실은 그저 이별을 하신 게 아니라 파혼이 되셨던 분들 가운데 좀 특정할 만한 유형에 속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파혼 후에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될지,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 사례일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확히는 그거였어요. 그 이별을 하면서 남자친구분 얘기를 했던 게 나는 딸이 아닌 동반자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짐작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말인지 혹은 내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됐었고 정말 좀 다른 상황들이랑 겹쳐있는 좀 힘드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생각보다 꽤 재회를 많이 시켜드린 편이에요. 지금 결혼하고 아기 낳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여자분들이 잘 모르는 지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여자분들 가운데 좀 약간 온실 화초처럼 자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자친구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 같다, 나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좀 잘 보셔야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제 여자친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로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이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제가 앞서 얘기 드린 요 사례에 해당하는 남자친구들이 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딸이 아닌 동반자가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한테 일종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기대시고 의존을 하시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남자친구분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와이프를 얻고 싶고 동반자를 얻고 싶은 거지, 딸을 하나 키우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딸의 역할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딸이 아니라 어느 역할로 옮겨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족 사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결혼만 바라보면은 정말 신랑 신부밖에 안 보이니까 가족 사진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가족 사진에 뭐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본인의 위치가 딸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족 사진에서는 여러분은 엄마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딸의 위치에 머물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남자분들은 그래도 귀엽다, 예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멘붕이 와요. 난 이 결혼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여자분들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왜? 남자친구가 알아서 다 하겠지. 남자친구가 어련히 잘하니까, 어련히 똑똑하니까, 어련히 모든 걸 잘 추진해 왔으니까, 뭐든 날 만족시켜 줬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문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정말 움직여야 돼.
진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와중에 결혼을 하자 프로포즈까지 받은 건 좋은데 그 이후로 이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할게요. 딸이 할 일은 뭐가 있어? 그냥 고민형 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엄마 아빠한테 방해 안 되게. 여러분들 포지션이 그게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 때도 그 포지션에 계시면은 그 사고 처리 누가 다 해야 돼? 남자친구가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난 정말 뭘 잘 못하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뭘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좀 더 똑부러지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방해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형을 안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 입장에선 이거 상당히 속 터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남자분이라고 해서 그 고민형 끌어안고 있는 그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 이거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 중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분이 해줄 수 있다? 근데 결혼으로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정말 그 와이프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남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그만두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는가? 뭐부터 해야 돼? 모르겠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뭐 이렇게 외식을 하고 뭐 쇼핑을 하고 그럴 땐 뭘 안 해도 되거든요. 항상 문제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어머니나 와이프나 이 역할에 올라가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남자분이 정말 난 널 평생 딸처럼 키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닌 이상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든 걸 여태까지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처리를 해주셨겠지만 여러분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 알아볼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게 남자분이 일하면서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또 뭐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죠. 보통 이 과정에서 뭐 결혼이나 혹은 결혼까지 못 가고 이별을 하셔서 다시 재회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결혼에 필요한 자금도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대주실 수는 있겠지, 본인이 돈이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큰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럼 이게 얼마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걸 남자분에게만 맡기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도와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진짜 몰랐던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어,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좀 제발 알았으면. 남자친구는 아빠가 아니에요. 남편도 아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미리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미 저는 그 상황에서 헤어졌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남자분도 나한테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대기만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어렵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돼. 요분들 제가 상담을 할 때 계속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 저는 대학교 입시를 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연애는 공부가 안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겠죠? 지금 남자친구는 있으니까, 혹은 남자친구는 있었으니까. 근데 결혼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여자분들한테만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연애까지는 솔직히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 저는 물론 거기엔 동의하지 않지만 연애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또 연애는 그냥 로맨틱하게만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잔소리를 안 할게요. 다만 결혼을 할 거면 좀 공부 좀 해. 결혼이라는 게 정말 두 분이서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고 가족들 간의 결합이 되는 일이고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영향이 진짜 지대할 건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와이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무책임한 거고 여러분들 자식이 될 아이들에게 부모로서도 무책임한 거거든요. 물론 요즘 딩크족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 갑자기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정말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과제 하실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정말 너무나 상담받을 여유도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엄마들 커뮤니티 있죠? 우리가 흔히 맘카페라고 부르는 그런 데들에서 좀 결혼 준비 과정이나 혹은 결혼 후에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과 그쵸? 소통을 하는지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님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경우에 이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결혼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결혼 후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이런 거 미리미리 좀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좀 대비를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상담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재회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고 아기도 낳을 수 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을 봤더니 너무 좀 진단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좀 보시고 그쵸? 그대로 진단지도 제출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릴게요.